오늘 에피소드 3인가? 3입니다. 3회. 주변에 어때? 반응이? 우리 프로. 재밌대. 재밌대? 재밌다고 그러고 이렇게 700명이나 봤잖아. 오, 나도 놀랬어. 누가 이걸 보는 거야? 그치. 이상한 거를. 쇼츠는 2,000도 넘더라요. 아, 근데 나 좀 아쉬운 거는 저번 영상으로 안 보고 듣기만 하면 준민이 출연한 걸 모르겠어. 준민이 영석이. 그래갖고 좀 준비 좀 해왔어요. 그리고 이 동영상 보는데 그 약간 그 있지. 이자카야 가면 이렇게 손 이러는 고양이처럼 머리만 계속 아니 이제 공감 안 하려고요. 아니 그리고 네 형,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온 사람 다 귀가 세가지고. 자 오늘 이야기도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물가 관련된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에 대한 느낌과 우리 자영업자들, 외식업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요즘 또 너무 화두가 되잖아, 사실. 사실 우리 물가 할 말 많잖아. 물가 너무 많이 올랐지. 재밌지 이거.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우리 첫 번째 얘기해 볼 거는 원가가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걸까? 우리 그러니까 기준은 한 10년 전으로 기준을 잡아보자고. 10년 전 대비해서 원가가 얼마나 올라갔을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오른 식재료는 뭘까? 그 다음에 우리들은 뭐 물가의 지표를 뭘로 볼까? 뭐 요거에 대한 거 얘기 한번 해보면 여기서부터 좀 뭔가 실타래처럼 얘기가 풀리지 않을까. 뭐 다들 10년 전으로 넘어갔다 생각하고 갔다가 지금 다시 온 거야. 그러니까 어제 1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갔다가 오늘 돌아온 거야. 그래서 물가를 체감하는 느낌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분석을 다 했어요. 10년 전에 이미 모든 재료를 다 수율까지 다 해놔가지고 그거랑 비교를 했는데 확실히 그 환율과 저는 양식이어가지고 수입 제품은 40에서 60%는 다 기본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60이라는 거는 1,000원이면 1,600원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랑 좀 간극이 다른 게 예를 들어 레몬으로 보면은 600원이었던 게 800원으로 오르면 그냥 일반 소비자는 마트에서 장 보면 200원이면은 별 차이 없는데 우리는 계속 쓰는 품목이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는 엄청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랑 업주랑은 조금 다른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겠네.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쓰는 올리브 오일, 버터, 치즈는 뭐 많이 오른 건 100% 이상 오른 것도 많죠. 계란도 엄청 올랐고 식용유 엄청 많이 올랐고 일단은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식용유, 계란, 돼지고기 등심. 10년 전에는 국내산 돼지 등심이 탕수육용 아, 탕수육이 있구나, 너네. 1kg에 4,000원, 3,000원, 4,000원대. 지금은 10,000원대. 엄청 오른 거죠. 엄청 오른 거죠. 왜가 올랐네? 아니 근데 뭐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안 오르고 이것도 뭐 중요하지 않은 게 모든 게 올랐어. 내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좀 해봤는데 최근 10년간 평균적으로 그 재료 상승률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냥 음식 가격을 기준으로 내가 봤어. 10년간 평균 한 40%가 올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 하던 게 14,000원인 거지. 비슷하게 올랐네요. 그치. 근데 제일 많이 오른 게 짜장면이야. 짜장면이 60%가 올랐어. 저 잘 몰라요. 저 짜장면 안 팔아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10년 전 가격이 4,000원대였어, 짜장면이. 근데 지금은 평균 가격이 7,0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된 거야. 8,000원이면 싼 거죠. 아니야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 이게 짜장면이라고 그냥 그 짜장면만 생각하는데 가게마다 이제 너무 짜장면집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간짜장만 팔어. 우리는 어떤 장만 팔어.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다른 걸 수도 있어 이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오른 게 짜장면이고 그 다음이 짜장면 먹고 싶다. 김치찌개, 칼국수 이런 애들이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밀가루가 들어간 것들이 다 많이 올랐어. 칼국수도 많이 올랐어. 칼국수는 거의 한 50%. 밀가루 자체가 많이 왜냐면 올랐으니까. 밀가루 값이 그 저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엄청 올랐잖아. 장난 아니었잖아. 그리고 우연히 되게 재밌는 걸 봤어. 뭐냐면 유튜브로 검색하는데 무한도전을 하는 거야. 근데 무한도전이 딱 2014년이더라고. 그 방송 나올 때가. 거기서 유재석이 김재동한테 배추를 강매를 해. 봤어. 용달차 와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열망인가를 강매하는데
2만 얼마를 받더라고. 2만 원만 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망에 2,000원인 2,000원 꼴인 거야. 그럼 한 망에 보통 배추가 3개 들어있거든? 그럼 배추가 1,000원이 안 하는 거야. 1,000원 돈인 거야. 내가 그거를 딱 보면서 와, 씨, 이랬던 게 나 요즘에 그 수제비랑 칼국수 하잖아. 배추를 내가 최근에 가장 비싸게 받은 게 9,000원이야. 한 한 망에? 한 통. 한 통. 한 통에 9,000원이야. 야, 이건 무슨 뭐 칼국수집에 겉절이 안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칼국수가 오른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와, 물가 진짜 많이 올랐구나.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배추 1,000원? 배추의 값어치를 몰랐지. 근데 지금은 배추 3포기 하면 3만 원이야.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을 내가 하나 알았어. 제일 안 오른 음식이 뭔 줄 알아? 변동폭이 5%도 안 돼. 안 오른 거? 뭐 토스트 이런 건가? 동네 정답. 짜잘하게 파는 김밥. 김밥이야. 김밥이 그 당시에 평균 가격이 3,000원이었거든. 뭐 1,000원짜리 10년 전에? 비쌌겠지만, 근데 지금 평균 가격이 3,500원 정도인 거야. 기본 김밥. 3,300원인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느낀 게 뭐야, 김밥 장사는 무슨 무료 급식소도 아니고 10년 동안 가격이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뭘 느꼈냐면 가격 저항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밥은 올리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그걸 택했잖아요. 김밥 말아주는 기계, 그치. 인건비를 줄이는 그치. 방법밖에 없어요. 인건비를 줄이는 거야. 예전에는 아줌마 김밥집 가면 5명 있었는데 요즘 혼자서 하잖아.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인 거지.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고가형 김밥이 형성이 된 거야. 거기다가 이제 뭐 새우 넣고 막 아보카도 넣고 뭐 그런 게 좀 신기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궁금한 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항상 물가가 올랐다는 걸 판단할 때 이제 우유에서 좀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뭐 채소, 호박, 계란. 호박, 계란.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그걸 보는데 너네는 뭐 보고 느끼냐? 저희는 뭐 일단 원물이죠. 고깃집에서는 고기, 아니 뭐 면을 쓰는 집에서는 뭐 밀가루. 저희는 이제 해산물, 쭈꾸미를 위주로 많이 올랐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3번 지금 올렸어요. 3번? 9,000원에서 시작하던 비빔밥 하나가 쭈꾸미 비빔밥이 10,000원 됐다가 11,000원. 작년에 이제 11,000원으로 올려서 아직까지는 저도 그 형이 말한 가격 그 저항선 비빔밥 하나를 요 밑으로는 저도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안 된다. 근데 더 올렸을 때 손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 마지노선이 이제 딱 그 가격이었던 거죠. 똑같은 품목을 당연히 비싸게 파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보면 이제 뭐 운영의 방식이 다르다든지 원가 차이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런 뭐 야채나 뭐 원물이 오른 거에 대해서 가격 오른 게 더 크죠. 제일 첫 번째 이유죠, 그게.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형은에도 마찬가지인 게 중식당이 예전에는 요리하면은 3만 원에 막 이만큼 뭐 4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제 그 가격이 팔 수가 없는. 그렇다고 탕수육을 이만한 걸 5만 원, 6만 원 받을 수 없으니까 요즘에 또 약간 중식에서 변화된 느낌은 메뉴는 다양화하는데 되게 조금 주면서 가격을 낮게 가져가는 느낌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예를 가지 들어서 먹을 수 있게. 그치. 근데 오히려 그게 득이 된 거지. 중식의 발전을 하게 된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4명이 안 가면 요리 못 먹잖아. 근데 요즘에는 2명이 가도 전자방 가면 한 4개 시켜 먹거든. 뭐 조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실 금액은 비슷하지. 근데 손님 입장에서 만족도 높고 얘 입장에서도 여러 개를 파니까 수익률이 좋아지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유의해서 보는 게 그거거든. 밀가루, 식용유, 우유 이거야. 왜냐면 밀가루가 오르면 빵이나 뭐 피자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오르고 우유가 오르면 버터, 그 다음에 유제품들, 뭐 치즈 당연히 오르고 식용유가 오르면 식용유로 만드는 마요네즈. 뭐 식용유 한때 말도 안 되지 않았냐? 그럼 지금은 그때 얼마였냐? 적응이 됐어 지금은 그냥. 얼마였지? 10몇만 원까지 올랐지. 아예 못 구했지. 그치. 못 구하고 18리터짜리. 옛날에 식용유 말통 하나가 얼마 정도? 3만 원, 2만 원 이랬어. 아니. 더 아래요. 아, 그 2만 정도였어? 원대였어. 2만 원대였던 거. 2만 원대였을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쓰는 제품 말통이 한 44,000원? 그래도 좀 많이 내렸네. 그거 비싼- 한 말통 회수해 가면 얼마 돌려받아요? 요새는 그런 거 없나? 있지. 있지. 10,000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몰라 나는. 우리 때 막 비누로 바꿔주고. 비누로 바꿔줘요? 야, 그러면은
너네는 그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너네가 써본 전략이 있냐? 예를 들어서 뭐 식자재를 어떻게 싸게 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너네 노하우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 많이 해봤어. 파스타 면 같은 거 사실 뭐 유통기한이 2년이나 1년이지만 사실 한 달 남은 거 쓴다고 뭐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 유통기한이 넘어가지 않는 한. 그리고 심지어 나는 유통기한 넘어 난 먹기도 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지. 애초에 업체들한테 깔아놔서 우린 업장이 여러 개니까 파스타 같은 경우 안 팔리거나 하면 재고 소진이 있으면 연락이 와. 유통기한 임박분 2달에서 3달 남은 거 있는데 아도 치실래요? 그럼 한 100박스 사는 거야. 근데 가격은 반 가격도 안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돈이나 저장고가 있어야 되지. 그렇죠. 이 소규모는 못 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창고가 우리 없으니까. 창고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어. 나도 코로나 전에 지금은 없는 메뉴인데 프리미엄 짬뽕이란 거 하면서 거기 여러 가지 재료 뭐 전복 뭐 많이 들어갔는데 자연송이도 썼었거든. 티베트산 자연송이, 파지 자연송이 한 요만한 거야? 맞아. 손가락 2마디만한 거? 소비자한테 못 갈 것들이 있어. 그거를 막 진짜 100kg씩 사고 그냥 부탁을 해서 그냥 조금씩 달라. 내가 뭐 미리 결제하겠다. 그것도 있었고 옛날 우니 짬뽕 우니 짬뽕 할 때도 냉동 우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탕에 들어가면 상관없죠. 그 제주도 가도 성게알 미역국 다 팔잖아. 다 그런 것처럼 왕창 나올 때가 있지. 우니 짬뽕 어디산이었냐? 캘리포니아산이었나? 그것도 좋아요. 캘리포니아. 그것도 네. 엄청 많이 사놓고 이렇게 저장해서 쓰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한번 참치 엄청 잡혔을 때 있고 오징어 엄청 잡혔을 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기업이고 창고가 있다 그러면 그때 쉽게 말해 아도라고 쳐서 그래서 다 물량 전액을 갖고 와서 쌓아놓고 그걸 1년 동안 뺏어 쓰면은 이거는 사실 원가의 방어가 되지.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뉴스에서 오징어가 한 마리에 10,000원이라 그러는데 오징어 서비스로 줘. 왜? 나는 몇백 원에 샀으니까.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일반 자영업자가 쉽진 않지. 이런 것도 해봤어. 그냥 일반 스테이크 고깃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야. 진짜 고기가 10,000원으로 내가 해서 스테이크 가격을 잡았는데 고기가 20,000원이 되고 30,000원 되니까 내가 고기를 팔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우연히 찾다가 미국산 목등심이 있어. 목등심. 그 목하고 등심, 목심하고 등심 사이야. 그 앞쪽인 거지. 근데 그 부분이 두껍게 한 7, 8cm 두께로 나와. 그건 스튜나 뭐 바베큐용으로 많이 쓰는 건데 그거를 연육을 딱 해가지고 구우니까 와 먹을만한 거야. 꿀 재가지고 머스타드 발라가지고 수비드도 해보고. 근데 수비드 하니까 오히려 또 식감이 너무 죽어서 그냥 그것만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한 7, 8년 전에 시그니처 랩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고기를 그냥 아예 톤 단위로 살 수 있어. 톤 단위로 사면 1kg에 한 8,000원이야. 근데 너 1kg 스테이크를 39,000원에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와 사람들이 그 당시 와 이거였어.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매출이 막 25평인데서 막 600, 800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한 달에 1톤 쓴 거야.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톤을 쓰니까 업장이 많아질수록 점점 가격은 떨어져.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이 썼냐면 그 미국 수출협회에서 그 많이 쓰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보내주는데 그때 무슨 스톤 스테이크랑 나랑 그 다음에 고깃집 유명한 데들 있잖아. 거기랑 해가지고 보내준 거야. 미국을요? 뭐 공장을 견학시켜줬다고요? 일주일 넘게 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계속 이동하면서 유명한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먹고. 왜 저는 안 데리고 왔어요? 1톤을 써야 돼. 1톤을 써야 돼. 혼자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시그니처 랩 때 형 산펠레그리노에서도 초청받았죠. 우리나라 그치, 그치. 1위였잖아요. 그치. 산펠레그리노 탄산수 제일 많이 써가지고 근데 이것도 1등 맞죠, 형. 세트에 그게 포함돼 있어갖고 그 세트가 포함이 돼 있던 거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그렇게 파니까 자꾸 아돌 나한테 치는 거야. 자기네가 수입하는 가격에 산펠레그리노를 나를 이거 뭐지? 파레트로 가져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싸게 들어오니까 나 원래 원가가 1,000원짜리인데 500원에 받으니까 나는 990원에 팔았지. 사람들 열광하지. 야 여기 뭐야? 지금 저 한 1,600원에 받고 있어요. 그 당시 그런 것도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니까 막 뭐 이탈리아 오라 그러고 막 뭐 영 셰프 그 챌린지인데 그 심사위원이 그 밍글스 강민구 셰프랑 제로 컴플렉스 이충호 셰프랑 근데 이준 셰프 수환이 4명이 셰프인데 5명이 가는데 내가 간 거야. 근데 나 왜 부른 거야 그때? 산펠레그리노 많이 팔았어. 많이 팔았어. 형 자랑이네요. 그치. 지금 원가 오른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싸게 샀다. 많이 써서 싸게 샀다. 아 근데 이거 전략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이거 OTD가 활성화되면 우리 외에도 이제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아지잖아.
그럼 3, 4, 5 모여가지고 그런 거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창고에 받고 그거를 우리끼리 공동체처럼 나눠 쓰고 그런 것도 난 생각은 좀 해보고 있어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향성이지 않나. 저는 형들이랑 아예 달라요. 저는 그냥 더 많이 팔자로 바꿔갖고 쓰던 거를 못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 리조또를 할 때도 네. 쌀 지금 어디 껐어? 이태리 그거 찐쌀. 봐. 그러니까. 그걸 못 넣겠어요. 저는 재료를 못 바꾸겠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맛없으면 손님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맛있긴 맛있더라. 아, 맛있었어. 그러니까 비싼 게 맛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며칠 전에 가서 먹었는데 잘해. 맛있긴 맛있어. 그래서 못 넣겠어요.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준민이네 상하이 파스타가 진짜 맛있어. 재료값을 못 넣겠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 놓을 수 없어. 근데 대체재를 찾기에는 이 맛이 이게 안 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아워홈 가서 미팅을 하고 왔거든. 내가 좀 놀란 게 거기에 그 피자를 자동화를 시켜서 누르면 피자 반죽을 펴서 소스 발라서 토핑해서 띠디디 구워서 원하는 칸에 딱 들어가 있어. 그럼 내가 핸드폰 알람을 가서 피자 빼면 돼. 근데 그 기계를 이동하는 데만 8천만 원이래. 근데 중요한 건 인건비가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피자 가격을 8,000원에 팔더라고. 그리고 근데 너무 맛있을 거 아니에요. 맛도 맛이 똑같고. 일정해. 네.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위에 지하에 식당에 갔는데 우동 기계를 또 넣었더라고. 쟁반이 이렇게 있고 딱 주문을 하면 우동이 물에 탁 들어가. 그리고 익어서 우동이 건져져서 이렇게 나와. 그릇에 들어가. 육수를 부어. 옆으로 가면 토핑이 나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반찬이랑 해서 아니 반찬이 아니라 여기다 그릇 담은 게 쓱 올라와. 그럼 이렇게 오면 그냥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인건비를 줄이는 거 말고는 왜냐면 재료비 포기한 맛이 없잖아. 그래서 저가 판단한 건 정체성을 갖자예요. 재료 바꾸지 말고 그냥 내가 뛰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근데 물론 장인이 하는 우동이 더 맛있고 그다음 장인이 하는 피자가 더 맛있겠지. 근데 8,000원, 우동 4,000원이야. 그거 못 이겨요.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거냐는 거지. 그래도 보면 커피도 그렇고 지금 말하는 우동이나 그 기계화된 거 보면 저 우리 집사람이랑 보면 별로 먹기가 싫어요. 사람이 직접 내린 커피를 먹고 싶지.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뭐 셀프 커피숍 가면 컵 나와서 기계가 알아서 컵만 이렇게 옮기면 되잖아요. 그 맛이랑 커피숍 가서 직원이 똑같이 해주는 기계를 가지고 우리한테 커피를 내주는 게 똑같은 맛일 수도 있는데 분위기부터 달라요. 나는 이 사람이 내려주는 걸 먹고 싶지. 아직은 기계가 해주는데 이걸 옮겨서 우리가 먹는 커피랑은 맛이 좀 다른 기분도 들고. 그 얘기 나 동감하는 게 우리도 인건비 이슈가 있고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걸 지금 했냐면 지금도 사무실에 그 통돌이 하는 조리 기계 샘플 받아놨고 그 다음에 뭐 볶음밥 같은 경우도 재료 넣고 띡 누르면 얘가 볶음밥이 띠디딕 돼. 그러면은 지가 중간에 물도 나오고 오일도 나와. 다 설정이 가능하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이거야. 우리도 얘기를 한 게 과연 우리가 백화점에서 10,000원이라는 돈을 받고 11,000원이라는 돈을 받고 볶음밥을 파는데 그 물건 넣고 기계로 딩딩딩 돌려가지고 담아주는 볶음밥을 나라면 11,000원 주고 안 사 먹겠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 방식은 그런 기계는 뒤쪽에 두자. 그리고 면 같은 건 앞에서 하고 그런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뒤쪽에 세팅을 하자 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확실히 눈으로 전해지는 감성은 어쩔 수 없어. 소통이지 소통. 아직은. 사실 옛날에 만화책을 우리가 종이로 넘기면서 봤잖아. 그때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 왜냐면 종이가 그 딱 비닐을 딱 뜯었을 때 잉크 냄새와 냄새. 냄새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종이의 질감이라는 게 사실 그건데 요즘은 그냥 넘기면서 보잖아. 그러니까 자세히 정독을 안 하게 돼. 그냥 막 하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재밌긴 한데 진짜 작가의 공감이 안 느껴지는 거지. 근데 음식도 지금 너가 얘기하는 건 약간 그런 류일 것 같아.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두는 웹툰이 잘 되는 이유는 너무 싸잖아. 그러고 이제 수요가 그만큼 더 된다는 거고.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온 것 같아. 너가 말하는 건 사실 기온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형 얘기 들어보다가 보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주는 우동, 사람이 내려주는 커피가 아니라 기계가 내려주는 커피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뭐 어때서? 그치. 맛있으면 됐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이제 지금 다음 세대들 이제 우리도 10년, 20년이 지나서 얘네들이 따라가면 우리도 똑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들이 야 그땐 그랬지. 만화책이 종이로 봐야 만화책이지 이게 만화책이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연필로 필기를 할 때 그런 상상 못 했을 텐데 지금은 연필로 하는 게 감성이고 내가 연필을 가지고 뭘 쓴다는 거 그다음에 연필로 노트를 한다는 게 되게 트렌디해 보이잖아.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이제는 노트북 가지고 하는 게 너무 일상이고 그 당시에 막 노트북 놓고 하면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건방 떨지 말라 그러지. 건방 떨지 말라 그랬지. 어디서 노트북을 어른들이 꺼내냐고.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부터 이어서 얘기해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난 살짝 좀 의견이 갈리는 게 나는 어떻게든 재료를 바꾸면서 이제 뭔가 타겟점을 찾는데 준민이 너는 아까 전에 좋은 재료 절대 포기 못 한다 그랬잖아. 네. 근데 그러면 결국 거지 되는 거야.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럼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 야, 옷 예를 들어서 비싸다고 안 춥고 싸다고 추운 건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닌데 재료는 블라인딩 테스팅을 전 좀 많이 하거든요. 가격과 상관없이 쓰려고 블라인딩 테스팅을 하는데 비싼 게 맛있어요. 너 그럼 제일 항상 좋은 것만 써? 운이랑 관자는 가장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우니가 최상급이 10,000원이야. 근데 그 맛이 100이야. 근데 거기서 반 가격이 맛이 95야. 나는 95를 선택하거든. 저도 그러면 95인데 95까지 못 가요. 그리고 맛의 안정성이 이런 생물 같은 거는 잘 알겠지만 형도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요. 조금 저는. 그래서 맛이 좀 편차가 적은 거. 그게 관자랑 우니 같은 경우는 좀 매우 좀 도드라져가지고. 그럼 저한테. 너네 가게 가서 관자랑 우니만 먹어야겠다 나는. 그게 제일 비싼데 손님들한테는 좀 미안한 게 저희가 관자 에피타이저가 28,000원이에요. 근데 북해도산 관자를 쓰는데 4피스만 나가요. 북해도산 관자 북해도산 관자 진짜 맛있지. 근데 이게 또 손님 입장에서 4피스에 28,000원? 하면은 좀 기분이 안 좋을까봐 항상 이게 소스를 정성 들여 만들었고 북해도산 관자라고 꼭 얘기를 해요. 네피스란 게 네알이라는 거지. 네알이요. 그럼 네알을 네. 다 반가이에서 8피스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또 구울 때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안 돼요. 맛이 안 나와. 얇으면은 우선은 그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야 철학이 되는데 있네. 그게 안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그 씹었을 때 그 느낌이 텍스처가 안 나와서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여러분 비스트노에 가서 관자랑 우니를 드세요. 그 재료값이 47% 정도 되거든요. 야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재료값이 사실 30% 넘어가면 쉬운 거 아니거든. 왜냐면은 재료값 30에 인건비 30에 뭐 나가고 뭐 나가야 10% 남는 거잖아. 나였으면 그 메뉴를 안 팔지. 그치. 근데 좋아하니까 파는 거고 많이 나가? 제일 많이 나가죠. 그러면은 너는 비싼 재료를 고수해서 맛이 우선시 되고 적당한 가격을 받는다야? 그쵸. 저는 처음 가게 한 이유도 칭찬 듣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네가 옷을 맨날 명품만 입고 다니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선물 받은 거라서. 비싼 거만 입어. 저는 좀 요리하는 이유가 칭찬 듣기 위해서 갖고 그게 요리 처음 시작했을 때랑 똑같아요. 저는. 그 마인드 진짜 좋다. 그럼 나는 칭찬 못 받겠네. 희한하네. 아니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인 거고 이 얘기를 뭐 형들이나 뭐 더 많이 한 형들 얘기 들어보면 좀 저보다 멍청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돈 벌고 싶지 않아? 칭찬이 좋아? 돈이 좋아? 지금 변하는 과정인 게 이제 제가 또 결혼하잖아요. 축하합니다.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겠다. 지금 당장의 칭찬이 아니라 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가야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놓을 수 없는 건 좋은 제품. 난 너가 기존에 잘하던 거 그 배달 쪽을 많이 뚫으면 좋을 것 같아. 얘가 되게 배달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에 거의 한 3억 돼요. 그럼 왜냐면 얘가 틈새를 잘 노린 게 그 정도 퀄리티가 되는 음식을 배달로 먹을 수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 북해도산 관자랑 뭐 우니를 배달로 시켜서 먹을 수 있는 파스타가 어디 있어. 근데
배달이라는 건 사실 원하는 거 내 기회비용 지불하고 시키는 거잖아. 근데 얘는 할 만한 게 10,000원짜리 팔면 배달이 답이 없거든. 근데 얘 주문하면 10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수수료 맞아요. 떼고 네. 마진 떼도 돈이 되는 거지. 근데 난 이 전략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요즘에 흑백 요리사 많이 나오는데 거기 최강록 씨가 가스비가 진짜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 생각보다 가스비가 무섭다. 근데 나도 이거 경험해 본 게 사람들 소비자는 원가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인건비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서 수도 강열비도 진짜 많이 올랐어. 여름에는 전기세가 100만 원 밑으로 나온 적이 없어 나는. 저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가게 14평짜리인데 여름엔 100만 원 넘게 나와요. 아, 그래서 물가가 올랐잖아. 그럼 앞으로도 너는 판매가를 안 올릴 거야? 향후 2년간은 절대 안 올릴 것 같아요. 절대? 네. 겁나요. 그 예전에 저 한 번 올렸다가 손님 줄었던 적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순간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PTSD라고 해가지고 저는 안 올리고 어떻게든 뭐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고정비를 어떻게든 줄이든 제가 더 일을 하든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나도 메뉴판 변동은 없을 것 같아. 나는 메뉴판 변동은 없지만 좀 뭔가 더 잘 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 더 올리고 직원들이랑 그렇게 장사하는 게 이제는 앞으로 더 맞다고 생각해. 그럼 너네가 이제 26년 이제 계속 물가가 올라서 속된 말로 고물가 시대잖아. 네. 그럼 운영 전략이 넌 아까 말한 것처럼 너는 그냥 일단 더 주자. 더 주자. 네, 더 주고 품질을 올리자. 준민이도 저도 26년 뭐 확장보다는 버티기. 그러니까 좀 매장 체력을 좀 올리고 싶은 게 제가 보면은 리뷰 1점 올라오고 이러면 저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안 될까 봐. 야, 너 히터 트는 날 잠 못 잤겠다.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에어컨 트는 근데 날못 자지. 이제 리뷰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또 판매 채널이 많아져서 쿠팡 그리고 캐치테이블, 배민, 네이버 리뷰 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 보거든요. 이 채널이 늘어나니까 1점 올라가면은 이것 때문에 혹시 오늘 장사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거 좀 신경 들 쓰려고 좀 매장에 약간 더 아이덴티티를 더 좀 강화하고 체력을 올리는 좀 한 해가 되고 싶어요. 얘 나중에 우리 유튜브 조금 활성화돼서 얘에 대한 악플 달리거나 댓글 달리면 저 잠 못 자요, 그런 거. 저 다 보거든요. 저는 형들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전 보통 형은 좀 오래됐지만 그 장사 처음 시작하는 호균이 형한테 할 말이 있어요. 10년 전 내가 지금 조언을 해준다면 한마디. 나는 그냥 확장하지 말아라. 그냥 가게 딱 2개 정도까지만 해라. 다시는 확장하지 말아라. 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 사실. 형우 형은요? 딱 한마디. 요리할 때가 아니다. 코인을 사라. 그게 맞죠? 그 맞네. 재성이 형은? 그냥 똑같아.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잘해라. 하다 보면 올라가겠지. 처음부터 그냥 딱 지금 괜찮은 세팅을 처음부터 시작했었겠지. 계속 이렇게 발전이 아니고 발전된 거를 그때 10년 전에 딱 했으면은 또 그런 투자 비용이 안 들었으니까. 네. 아 근데 10년 전만 해도 외식 경기 좋았어. 그때는 외식업 하면 돈이 좀 됐는데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건비, 원가, 월세 너무 장사가 힘들어졌어 사실. 저도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는 테이블 9개라 그랬잖아요. 18테이블에 딴 거 없어도 먹고 살만 했거든요. 준민아 저축 좀 해라. 까불지 말고. 진짜 해주고 싶거든요. 주민이 맨날 명품, 명품, 아니야. 명품.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거. 아니 재료도 명품만 쓰신대잖아. 그 옷도 명품을 해야지. 제가 자존감이 낮은가 봐요. 그래갖고 말도 잘 못하고. 프라다 구두에 막.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레스토랑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좋은 재료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건 것 같아요. 저를 돌이켜보면. 우리도 좋은 재료 써. 아이 그럼요. 근데 타협을 잘 못하는 거죠. 걔 옛날에 어떤 것까지 했냐면 형 저는 3대 진미를 이용해서 최고 요리를 만들 거예요. 푸아그라에 뭐 트러플에 뭐 캐비어에 뭐 진짜 그 다이닝병에 빠져가지고. 다이닝병에 빠져가지고 저는 그냥
동네 식당인데 손님한테 나오는데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막 3개 나오고 막 아우. 디저트에 그때 뭐 자이언트 딸기 이래갖고 하나에 5,000원이에요. 그거를 아니 원가가 50%가 넘었다니까. 코스는 50% 넘었죠. 코스는 뺐어요. 그래서 손도 많이 가고 직원도 많이 써야 돼가지고 지금은 우선 코스는 쉬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했던 얘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사실 그냥 무턱대고 뭐 9,900원짜리 한우, 뭐 1,000원짜리 돼지갈비 이렇다고 뛰어들 게 아니라 그걸 자세히 좀 면밀히 보고 투자를 해서 자기가 외식업을 했으면 좋겠어. 너무 근데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형이 지금 하는 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팟캐스트 하는 거지. 올 지금 1월이잖아요. 26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우선 비싼 월세는 좀 피해라. 들어갈 때. 그다음 두 번째, 인테리어를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아라. 왜? 망할 걸 생각해서 내가 돈을 들이면 그걸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죠. 똥이야. 근데 몫이 좋으면 월세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몫이 좋은 거를 갈 필요는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인스타가 이렇게 발달해 있고 유튜브가 발달해 있고 사람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옛날처럼 강남역 사거리에 좋은 자리 빡! 월세 막 2천, 3천씩 권리금 5억씩 주고 들어가는 게 맞냐는 거지. 그냥 나는 그 돈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원가를 조금 더 높게 잡고 서비스적인 질 높이고 약간 그렇게 하고 대규모로 가지 말고 소규모로 해서 그냥 직원 하나 정도 쓰면서 그냥 그런 식의 창업이 나는 좀 그래도 먹고 사는데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100g에 얼마짜리 돼지갈비가 유행을 해. 근데 바글바글 하는데 내가 딱 가서 봤을 때 이거는 테이블 한 6개 놓고 주방에 하나 놓고 사장이 홀 보면 돈이 돼. 근데 이거를 크게 하잖아? 인건비에 치여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작정 그 업체들의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판단 기준이 있는 사람이 자영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봐. 그래서 야, 씨, 요즘 한우 잘 되네. 뛰어들고 뭐 연어 무한리필 잘 되네. 뛰어들고 뭐 곱창 잘 되네. 뛰어든 사람 치고 초창기에 잘 치고 들어가면 돈 됐지만 어쨌든 간에 벌써 얘기가 나오면 그건 끝물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소규모 매장이 유리하다. 그치, 소규모의 창업비를 조금 아껴서 좀 비용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고 월세가 낮은 고정비가 적은 걸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민이가 말한 대로 버티는 게 26년의 목표 아닐까 싶어. 형은요? 나는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 하지 마라. 그게 정답이에요. 하지 말았는데 굳이 하고 싶으면은 정말 잘 알아보고 해야지. 진짜 돌다리도 한 100번 두들겨보고 이게 뭐 비교도 하고 검색도 많이 해보고 자문도 많이 얻고. 근데 이게 그 루트가 많이 없잖아. 일반 그냥 직장 다녔던 분들은 이런 외식업이란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많이 정보를 넣냐가 문제인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창업하실 분들이 원물에 의지하는 가게는 하지 말아라. 근데 똑같은 원물에 집중하더라도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싸게 박리담의 원물이 아니라 내가 원물을 취급하는 고깃집을 하지만 다른 것들을 맛있게 하거나 내가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하는 게 맞아. 그냥 단순히 근데 아까 전에 뭐 100g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가게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거야. 나는 그런 거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피했으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것도 활용만 잘하면 돈이 되지. 근데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는 진짜 이 자영업에서 돈 1억, 2억 무섭게 까먹는 것 같아. 재성이 형은요? 26년 좀 할만한 외식업.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다른 거를 해보려는 생각이 아직 없고 혹시 가게를 안 하고 있다? 근데 뭘 할까라고 지금 이 지식으로 누구한테 얘기해 준다면 솔직히 내 관심 밖의 분야라서 어떤 걸 추천할지 모르겠네. 저도 추천할 건 없고 제가 느끼는 건 회식 문화가 진짜 없어져서 그러니까 소주 맥주는 전 그나마 아직까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야, 고깃집들이 지금 술이 안 나가. 그러니까 근데 와인, 위스키, 좀 고가 술 맞아. 집에서 먹어요. 그런 술집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회식 문화가 제가 피부로 많이 느껴요. 회식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직원들 없고 저녁 이후에 다른 삶들이 있어요. 뭐 운동 뭐 다 하시고. 야, 요즘 회식 그래 점심에 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고가 술집은 아예 지향했으면 우리 좋겠어요. 가게 애들은 왜 이렇게 회식을 좋아하냐? 그게 좀 특이한 거예요. 저희는 안 좋아해.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가게 쉬고 가는 건 좋아하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일 끝나고 간다 그러면 근데 진짜 요즘에 회식으로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어. 고깃집은 가면 안 돼. 너무 많이 나와 비용이. 그래서 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거 좀 야근 얘기긴 한데 회식 추천 족발집이나 감자탕집. 왜냐면 비싸다고 생각 들지만 먹는데 한계가 있어. 명륜 진사갈비. 뭐 그런 거는 아니, 무한히 거기 가면 그러니까. 좀 그래서 회식은 명륜 진사갈비 아니야? 요리주점. 요리주점. 소주 맥주 팔고 그냥 포차인데 요리 좀 많은 그런 요리주점 있잖아. 그 용룡성생 이런 데 말하는 거지? 아니야, 그거는 중식 베이스로 풍의 주점이고 그런 거 말고 여러 메뉴들이 다 있는 어린 애들이니까 다 맛있게 먹어. 그래 맞아. 네. 진입장벽이 낮아. 이게 낫지 돈이. 삼겹살집 가면은 와 애들이 미쳤어. 눈이 돌아가. 저희 가게도 많이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회식하고 나가면 저희야 매출 좋아서 좋죠.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많이 나와 진짜 회식하면. 내가 우리 직원들이랑은 다른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가게를 온다? 저는 조금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족발집 가고 말지. 우리는 근데 진짜 인원이 많고 내가 항상 갈 수 없으니까 회식비를 1인당 금액을 정해놨어. 얼마로? 그냥 3만 원 정해놨어. 저 어제 한 200 쓴 거 같은데 뭐 어디 간 거야? 원할머니 보쌈으로 1차를 갔다가 볼링을 치고 볼링 우승 상금 주고 우승 상금. 네, 어제 3차로 가게 영업을 안 했어? 점심 장사만 하고 저녁은 그냥 쉬었어요. 그리고 3차로 형네 가게 가고 그 다음에 4차로 마지막에 노래방. 그러면 저녁 장사 안 하는데 그 일한 걸로 다 쳐준 거야? 그쵸? 그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아니요 아르바이트 직원만? 네. 그래 26년 열심히 해서 돈 열심히 벌자. 진짜